수척하면서도 생기 없는 얼굴. 우울하고 고독하지만 그 속에 담긴 섬세함이 보이시나요? 베르나르 뷔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프랑스의 구상회화의 왕자이자 또 20세기 미술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화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피카소의 라이벌, 프랑스 최고의 화가로 불리던 화가 베르나르 뷔페. 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온 그의 그림 여정, 문화요에서 만나봅니다. (2019년) 첫 한국 회고전을 통해 튼튼한 국내 팬덤을 생성했던 베르나르 뷔페. 당시 호응에 힘입어 국내 두 번째 대규모 회고전이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베르나르 뷔페전이 열렸는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전시를 봐주시고 5년 만에 또 새롭게 기획한 전시예요. 그때와 작품도 많이 바뀌었고 또 베르나르 뷔페 재단에서 도움을 많이 줘서 약 3년간의 또 노력 끝에 이렇게 회고전을 열 수가 있었는데 이 화가의 초기작부터 말년 유작까지 총망라돼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20대의 어린 나이로 데뷔했을 때부터 많은 찬사를 받아왔던 베르나르 뷔페.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내가 인정하는 프랑스 회화의 마지막 거장은 베르나르 뷔페라며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928년 프랑스 출신이고요.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또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화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세기 시대의 아픔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모든 아픔을 캔버스에 그려낸 화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통스러운 그림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땐 이상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뷔페의 그림을 보면서 얘가 시대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고 평생 하루에 8시간, 많게는 10시간씩 그림을 그린 화가인데 말년에 파킨슨병에 걸리면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운의 화가이기도 해요. 경력 초기부터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았지만 베르나르 뷔페는 자신을 예술가가 아닌 화가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뷔페가 처음 등장했을 때 1950년대 그림으로서 거의 한 번의 슈퍼스타가 된 케이스예요. 18살 때 30세 미만 살롱전에 출품을 했고 19살 때 개인전을 해요. 그리고 20살 때 비평가상을 받는데 그때 공동 수상했던 사람이 40살이었어요. 그 20살 차이가 난 거죠. 20살에 비평가상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승승장구한 거죠. 이미 28살에 백만장자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60년대 후반이 되면서 미술계가 추상의 시대가 되면서 외면을 받은 화가예요. 그래서 프랑스 미술 역사상 이렇게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은 화가가 없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평생 8천여 점을 남길 정도로 방대한 예술 세계를 구축한 그의 작품을 총 7개의 공간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데 뾰족뾰족한 직선을 많이 써요. 검은 선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직선. 그래서 아마 딱 보셨을 때 와, 세상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수도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어린 뷔페에게는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 곡선이 없었던 거죠. 다 아팠고 뾰족뾰족했고 말라 있었던 거예요. 이 뷔페가 표현한 직선들이 어떻게 보면은 멈춰 있었던 구상화에 새로운 바람을 준 거예요. 이 뷔페란 어린 화가가 구상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시대가 추상화로 바뀌면서 구상회화가 외면당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뷔페는 한 번도 추상화로 바꾸지 않고 평생 동안 구상화만 그렸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여행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사실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도 하고 나중에는 광대에 몰입해서 평생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은 광대일 수 있다. 앞과 뒤가 다른 그런 모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사람이죠. 광대의 그림자에서는 뷔페가 오랜 시간 사랑한 주제였던 광대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광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천재의 빛 공간에서는 뷔페가 그린 인물화를 선보입니다. 나는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지 실존적 질문을 탐구하며 이를 토대로 인물화를 표현했습니다. 방 안에 벌거벗은 남자.
그리고 광녀, 모자 쓴 여인들이 대표적인 작품이죠. 안정적이고 따뜻한 뷔페의 감정선이 잘 드러나는 이 공간은 풍경화를 담은 공간인데요. 아내 아나벨을 만난 이후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색감으로 변한 뷔페의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가로 4m가 넘는 대형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의 조건 공간입니다. 이 작품은 지옥에서 가장 깊숙한 얼음 호수에 갇힌 자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문학작품 앨범과 다양한 미디어 창작물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데요. 베르나르 뷔페 특유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돈키호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 활동에 매진하며 다수의 작품을 남긴 그는 젊은 시절 파리의 신문 기사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하나의 현상이라고 불리며 세간의 관심과 집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50년대만 해도 피카소보다 그림값이 비쌌다. 그리고 28살, 이미 백만장자가 됐는데 피카소가 질투한 화가라도 유명한데 당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베르나르 뷔페의 전시가 50년대에 열리면 그 지역이 마비될 정도였다. 하나의 폭동과도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살이 된 뷔페는 아나벨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에게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죠. 뷔페의 영원한 뮤즈인데 아나벨과 뷔페가 같은 동갑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아픔이 똑같았어요. 둘 다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뷔페의 작업실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나벨이었고, 아나벨은 샹송 가수이자 배우였는데 아나벨이 글을 쓰면 뷔페가 사파를 그려주기도 하고 뷔페가 전시를 열면 아나벨이 서문을 써주기도 했어요. 천생연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뷔페가 세상을 떠나고 아나벨이 한 6년 정도를 더 살아요. 그때 뷔페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파킨슨병에 걸린 그는 화가의 생명인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절망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6개월 동안 24점의 작품을 남기고 절망과 고독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베르나르 뷔페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술관에 방문하면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많은데 어른들은 그림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죠. 베르나르 뷔페 전시에서는 성인 아틀리에라는 이름의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큰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문제나 어떤 내면의 갈등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미술관이라는 기존의 어떤 문화 예술을 향유하던 공간에서 그 안에 미술의 어떤 치유적인 능력과 치유적인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술관 안으로 이런 치유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르나르 뷔페전에서는 그런 치유적인 특성을 가진 성인 아틀리에라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감상에서 끝나지 않고 나라는 필터를 거쳐 나만의 이미지와 언어로 재탄생하는 시간인데요. 바쁜 일상 속 놓치고 있었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겠죠. 그림을 그려보니까 되게 스스로 되게 잘 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 시기이긴 한데 이렇게 색깔이나 또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현재의 나에게도 그렇고 미래의 나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관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사실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미술관은 매우 정서적일 수 있고
미술관에 들어오는 동시에 나의 정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인 아뜰리에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날의 정서 그리고 그림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정서들을 나의 손으로 표현함으로써 미술관의 어떤 감동을 조금 더 진하고 깊이 있게 바라보고자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술계에서 베르나르 비페만큼 찬사와 조롱을 동시에 들은 작가가 없었다. 옆에 자식들이 비페가 들어오니까 뛰어가가지고 사인해달라고 졸랐다며 비페한테.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 셰프 증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피카소가 그 모습 보고 노발대발하더니 먹던 맛도 남겨놓고 애들 끌고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쌓이면서 지금 질투한 화가 된 거예요. 비페도 그런 케이스예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질투밖에 답이 없대요. 이렇게까지 사라지는 게. 정우철 도슨트님 해설을 들으면서 베르나르 비페에 대한 인생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 강렬함, 그분의 뚝심을 정확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미리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감상했는데 도슨트님의 그 설명을 듣고 아, 내가 오늘 작품을 정말 잘 해석했구나 하고 뿌듯함을 느꼈고요. 그 베르나르 비페의 인생을 보면서 저도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어리숙한 투구를 쓰고 조랑말 데리고 산초 판사와 함께 다니면서 여행을 하잖아요. 풍차와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미쳤다고. 요즘에 시대가 SNS도 발달하고 하면서 약간 자신 스스로를 좀 잃어버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시에 오면은 비페라는 화가는 인간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 오면은 거울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게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야. 그리고 사진 촬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작품과 비페가 그랬던 광대들을 바라보면서 또 거울 속에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상태로 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전시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세기) 구상회화의 왕자 베르나르 비페. 그와 함께 이번 주말 미술 여행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